북한 7차 핵실험이 초입기에 들어간 만큼 주목을 덜 받았지만 사실 오늘 또 북한은 도발을 감행했죠. 미국의 강경한 발언 등 국방부 출입하는 권영범 기자와 함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권 기자, 앞서 리포트에서 본 것처럼 미국이 강경 발언을 낸 배경 다시 한번 짚어주시죠. 네, 일단 이 통합 보고서엔 80쪽 정도의 분량의 북한이란 단어가 총 33차례 언급이 됐습니다. 먼저 핵태세 검토 보고서엔 북한 단어가 총 9번 등장을 하는데요. 네. 북한이 7차 핵실험 준비를 사실상 끝낸 상태고 한반도 정세 유동성이 커진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동시에 공개된 12쪽 분량의 짧은 미사일 방어 검토 보고서엔 북한 표현이 19번이나 등장을 하는데요. 네. 북한의 미사일에 대한 우려가 상당히 크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북한은 오늘 또 도발을 했습니다. 이번에는 어디서 발사했습니까? 네, 일단 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이 오늘 오전 11시 59분쯤부터 오후 12시 18분쯤까지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을 발사했다고 밝혔는데요. 강원도 통천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미사일을 쐈습니다. 네. 지도로 한번 보시면요. 네네네. 발사 지점인 통천은 9.19 군사 합의에 따른 동해 해상 적대 행위 중단 구역 바로 윗지점에 있습니다. 비행거리 약 230km, 고도는 최근 쏜 미사일 가운데 가장 낮은 24km, 속도는 마하 5로 탐지됐습니다. 한동안 잠잠한 거 했는데 또 도발한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중국 공산당 제20차 당대회가 끝나고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3연임에 나선 이후 재개한 첫 도발인데요. 군 당국은 호국 훈련 마지막 날인 오늘 북한이 도발을 감행한 점도 주목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은 김성한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원회를 열어 대응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다시 도발을 한 데는 또 이유가 있겠죠? 네, 그렇습니다. 일단 대규모 실기동 훈련인 호국 훈련에 대한 반발성, 무력 시위 우리나라. 네, 예. 성격이 큽니다. 우리 군과 주한미군의 대비 태세를 한번 떠보려는 의도도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전문가 의견 직접 들어봤습니다. 시간적 여유를 가졌다는 것은 한미 양측의 북한에 대한 일종의 반응이랄까요? 이런 것을 탐색하는 그런 계기가 아니겠냐 이렇게 분석합니다. 핵실험을 또 한다면 이번에도 풍계리에서일까요? 북한이 지난 1에서 6차 핵실험을 진행한 장소는 풍계리 핵실험장이었죠. 네. 따라서 이번에도 풍계리가 유력하긴 합니다. 하지만 풍계리가 아닌 제3의 비밀 핵실험장에서 핵실험을 단행할 가능성도 있는데요. 지도로 한번 살펴봤습니다. 네. 보시면 풍계리에서 중국 본토와 가장 가까운 지점이 약 120km 정도밖에 안 됩니다. 핵실험을 하는 풍계리에서 이 중국 본토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가능성이 제기가 되는 겁니다. 북한이 핵탄두를 소형화하고 열핵폭탄 무기를 개발하기 위해 연쇄 핵실험을 단행할 수 있다 이런 전망도 나왔는데요. 전문가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위력의 핵실험을 연쇄적으로 하면서 우리의 능력이 이런 강력한 능력 그리고 이런 정밀한 능력까지도 핵에 들어가 있다라는 것을 과시하려는 뜻이고 우리는 연합 공군 훈련이 예정돼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우리 공군은 오는 31일부터 다음 달 4일까지 미 7공군 사령부와 비질런트 에이스라 불리는 연합 공중훈련을 펼칩니다. 우리 공군의 F-35A, F-15K 전투기 등 140여 대와 미군 F-35B 전투기 등 100여 대를 포함해 총 240여 대가 참여를 하는데요. 한미가 대규모 연합 공중훈련을 시행하는 건 지난 2017년 12월 이후 처음입니다. 예, 지금까지 정치부 권영범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주하입니다. 공정하고 신속한 MBN 뉴스, 유튜브를 통해서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특히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를 보고 싶으시다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하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빠르고 정확한 뉴스로 계속 찾아뵙겠습니다. MBN 뉴스를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